자! 한국 무기가 없다면 동남아시아는 곧 파멸합니다. 역대급 수출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첨단 무기들, 특히 전통적인 수출 텃밭인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극찬들은 늘 한결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전쟁 파병국으로서 피로 맺어진 형제국인 필리핀은 육해공에 각종 한국 무기들을 일찍이 도입하며 상당수의 실전까지 경험한 국가이죠.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국제방산전시회 ADES 2024 역시 수많은 한국 방산기업들이 참여해 마치 한국에서 열린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한국 업체들의 전시 부스를 찾은 필리핀 고위군 당국자들은 먼저 묻지도 않았음에도 끊임없이 K방산의 만족스러운 후기를 전했습니다.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필리핀의 한국무기 사랑은 공중과 해상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2015년 카이가 개발한 국산 전투기 FA50 12대 도입을 시작으로 HD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함정 10척을 수주하였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 대잠수함용 경어뢰, 청상어를 시작으로 함대한 미사일 해성을 필리핀에 공급하였죠. 필리핀 공군과 해군의 핵심 전력이 K방산으로 진용을 갖춘 셈인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원에 따르면 필리핀은 최근 5년간 한국무기 수출의 19%를 차지하여 27%의 폴란드에 이은 두 번째로 한국무기를 많이 수입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최대 방산업체인 하나그룹은 필리핀에 완제품을 수출한 전례가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ADES 2024에서는 하나그룹 산하, 방산 3사, 하나시스템, 오션, 에어로스페이스가 총출동하여 최대 규모의 통합 부스를 설치해 본격적인 하나표 무기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저궤도 위성통신을 기반으로 육지, 연안, 대양을 연결하는 초연결 솔루션과 수상함 통합 전투체계와 잠수함 전투체계를, 하나오션은 2800톤급 장보고 3 등 중형급 잠수함 2종과 자체 개발한 수출형 4000톤급 호위함을,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상 첫 필리핀 육상 무기가 될 다연장 로켓 천무와 유도탄 4종을 전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천무는 현지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었는데,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은 현재 필리핀에 가장 필요한 무기체계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된 천무의 신형 미사일 체계도 있었는데요. 바로 대함탄도 미사일로 불리는 천무 탑재형 지대함 ASBM 미사일이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천무 탑재형 미사일 4종을 공개했는데, CTM-80으로 불리는 사거리 80km의 지대지 유도미사일, CTM-MR로 불리는 미디움 레인지 사거리 160km의 중거리 지대지 유도미사일, 그리고 이와 같은 구경의 ASBM 지대함 미사일, 마지막으로 CTM-290 사거리 290km의 장거리 지대지 유도미사일 4종이었습니다. 이날 전시회를 통해 천무의 현재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도 알 수 있었는데요. 우선 CTM-80 미사일을 보면 유일하게 앞부분에 유도 날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짧은 거리에서 더 정밀하게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유도 날개가 장착된 것인데요. CTM-290이나 CTM-MR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대기권 상층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강하는 방식으로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유도 날개 없이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CTM-80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궤도 조정이 더 필요합니다. 낮은 고도에서는 공기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커지는데요. 유도 날개는 이러한 저항을 활용해 미사일의 방향을 더 쉽게 바꾸거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즉 미사일이 발사된 후 목표로 향하는 중간의 바람, 목표의 움직임 또는 기타 장애물로 인해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유도 날개가 비행 경로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은 천무 ASBM 탄두의 앞부분에 장착된 센서가 최첨단 IR 적외선 카메라라는 것입니다. CTM-80 MR290 버전이 GPS와 INS를 통한 유도 방식이라면 대한미사일 ASBM 앞부분에는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새로운 센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IR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이는 대한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과 달리 이동 표적을 대상으로 발사되기에 종말 유도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고, 여기서 IR 적외선 카메라가 사용되는 것이죠. 즉 GPS와 INS로 일반적인 목표물을 향해 비행하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가까워질 때 적외선 카메라는 함선의 열 신호를 감지하여 목표를 추적하고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나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GPS 교란이나 방해가 있을 때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종말 유도 방식은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시커, 전자광학 센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서방 진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IR 적외선 카메라로 하이마스 체계에서 사용되는
대한미사일 프리즘 미사일의 경우 역시 IR을 탑재하는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개발한 IR 냉각형 적외선 카메라는 세계 최고급의 성능을 지니고 있는 전략 품목으로 한국군 유도미사일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주고 있는데요. 한국 중견기업인 i3 시스템에서 2009년 개발한 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세계에서 6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도 갖지 못한 기술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1980년대 말 ADD 주관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연구진이 구체적인 연구 개발을 실시하여 1990년대 후반에 선형 적외선 검출기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해당 카이스트 연구진은 1998년 센서 기술 전문 기업인 i3 시스템을 창업하였고, 결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 수십 년 앞선 선두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8마이크로미터 피치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냉각형 적외선 센서는 극저온 냉각기와 결합하여 영하 193도 이하로 냉각되어 동작하므로 더욱 섬세하고 선명하며 적은 온도차에도 민감한 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에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반응 속도도 매우 빠르고 식별 가능한 온도차가 무려 0.02도 이하로 정밀도가 엄청나게 높죠. 그러나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극저온 냉각 상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냉각형 기술은 적외선 센서 기술 중에서도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어려운 걸 한국이 수십 년의 개발 격차를 딛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확보한 것이죠. 이에 IR 적외선 센서가 탑재될 한국형 ASBM 천무 미사일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영유권 분쟁을 종결시켜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필리핀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구현할 수 있는 A2AD 반적금 지역 거부 무기 체계가 천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적금 지역 거부 A2AD는 해군력이 강한 국가에 맞서는 열세한 전력의 국가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규례나 어뢰, 해안포드를 꼽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사거리와 정확도가 늘어난 초강력 대한미사일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A2AD 전략으로 유명한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으로, 미국의 사기급 거함들을 상대로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둥펑 시리즈의 대한미사일들을 개발해내었죠. 문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해군들을 상대로 구현할 수 있는 A2AD 무기가 사실상 존무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천무 ASBM 개발은 이들 국가들이 도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A2AD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 프리즘의 경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지만 가격이 매우 높고 복잡한 정치적 요건이나 외교관계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천무 시스템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수출 제약이 없는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높은 기술적 성능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정치적 허들로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첨단 무기 기술은 군사적 억제력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안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곧 대안은 대안이고 대한은 대안인 것이죠. 이는 우리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는데, 70년 전 탄약 하나도 스스로 만들지 못했던 황폐했던 땅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무기고 대한민국.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성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건 북한이 예전과 달리 고작할 수 있는 게 똥풍선 보내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력이 절대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미친 개인 몽둥이가 약이니까요. 오늘 한 줄 평, 무기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면 혹시 무기가 모자란 건 아닌지 생각해봐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